곤충의 의사소통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에는 총 4가지의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촉감적 의사소통, 소리의 의사소통, 화학적 의사소통, 시각적 의사소통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에 대해 각각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요. 거기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촉감적 의사소통입니다. 장점입니다. 즉각적인 대먹임이 가능하다. 중요하고요. 이 부분 한정된 지역에서 효과가 있다. 개체별 수신자가 존재한다. 어둠 속에서도 효과적이다. 단점 먼 거리에는 효과가 없다. 이거는 상식만 가지면 풀 수 있죠. 생명체에 직접 접촉해야 된다. 메시지가 각 수신자에게 반복되어야 된다. 이 부분 중요하고요. 진동 신호를 포식자가 감지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그 감각 기관과 헷갈려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청각적 의사소통에 관한 장점과 단점입니다. 먼저 장점 보겠습니다. 환경적 장벽에 한정되지 않는다. 중요하고요. 먼 거리에 효과적이다. 이거 이해하면 쉽겠죠? 그리고 다양하고 빠른 변화로 정보의 양이 많다. 이 부분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소리 같은 경우는 곤충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미 같은 경우 소리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하고 빠른 변화로부터 정보의 양이 많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점입니다. 발신자의 위치가 노출되어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죠. 시끄러운 환경에 대해 효과가 떨어지죠. 이건 이해가 가능하죠. 생성하는데 대사적으로 고가이다. 이 부분 중요하고요. 발신자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별표를 쳐져 있는 4개는 청각적 의사소통에서 꼭 외우셔야 되고요. 시각적 의사소통입니다. 먼 거리에도 효과적이다. 맞죠? 움직일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오로지 시각적 의사소통에서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움직일 때도 이용 가능하다. 전달자의 속도가 빠르다. 이해 가능하고요. 모든 방향에서 효과적이다. 이 부분과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각적 의사소통은 모든 방향에서 효과적인데 청각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환경적 장벽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말과 좀 헷갈리죠? 따라서 시각적 의사소통에는 모든 방향에 효과적이다. 이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중요하고요. 수동적 신호에는 에너지가 필요 없다. 왜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에너지가 필요 없고요. 시야가 트여야 한다.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시각 신호를 포식자가 포착할 수 있다. 이거 이해 가능하고요. 대낮에만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맞는 말인데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밤에만 효과가 있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능동적 신호를 생성하는데 고가이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반딧불이가 있죠. 화학적 의사소통입니다. 환경적 장벽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방금 전에 나왔던 청각적 의사소통과 비슷하죠. 시각적 의사소통만 모든 방향에서 효과적이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화학적 의사소통과 소리적 의사소통, 청각적 의사소통은 환경적인 장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정되지 않는다. 중요하고요. 먼 거리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효과적이다.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신호가 오래 지속된다. 화학적인 특징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3개 중요하고요. 적은 양만 필요하므로 대사적으로 저렴하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화학적 의사소통에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로몬에 의한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만 필요로 하고 대사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정보의 양이 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적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위쪽 방향으로는 효과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로몬이 옆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고 위로 갈수록
공기에 의해서 또는 공간에 의해서 희석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효과가 없다. 이 두 개, 총 6개가 중요하네요. 화학적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환경적 장벽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표현은 청각적 의사소통과 매우 똑같죠. 흡사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는 쉽게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은 옳다, 옳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촉감적 의사소통의 장점에 시각적 의사소통의 장점을 섞어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게 해서 이제 문제를 냈는데요.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즉각적인 대먹임이 가능하다. 장점 맞죠? 개체별 수신자가 존재한다. 이 말은 1대1로 의사소통이 해야 되기 때문에 촉감적 의사소통의 장점 맞죠? 중요합니다. 한정된 지역에서 효과가 있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화학적인 방법이라든지 헷갈릴 수 있죠. 충분히. 그러나 이 부분은 확실히 촉감적 의사소통의 장점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다양하고 빠른 변화로 정보의 양이 많다. 정보의 양이 많은 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청각적 방법이죠. 이 청각적 방법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청각적 방법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3번 촉감 의사소통의 단점이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먼 거리에서 효과가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왜냐면 1대1 개체별로 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메시지가 각 수신자에게 반복되어야 된다. 이 부분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발신자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부분은 청각적 의사소통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진동 신호를 포착하여 포식자가 감지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촉감적인 의사소통의 단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동 신호라고 하면은 우리가 청각적 의사소통의 마찰음이든지 아니면 막의 진동, 치잘음, 날개 진동과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진동 신호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게 촉감적 의사소통의 단점이다 라는 것을 또다시 키워드 정리로 하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소리의 의사소통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환경적 장벽이 한정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말씀드렸죠. 먼 거리 효과적이다.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고요. 다양하고 빠른 변화로부터 정보의 양이 많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보의 양이 많은 거 소리적 의사소통입니다. 모든 방향에서 효과적이다. 이거는 시각적 장점이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모든 방향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시각적 장점이라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필기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정답 처리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차후에 나오는 시험에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개별 개체자로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을요. 316번입니다. 소리 의사소통의 단점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해변가 그러겠죠. 생성하는데 대사적으로 고가이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단 정보의 양이 많죠. 발신자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급격히 감소한다. 이거 이해 가능하죠? 이거 맞는 말이고요. 대낮에만 효과적이다. 이거는 시각적 방법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317번 시각 의사소통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먼 거리 효과적이죠? 맞죠? 환경적 장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청각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해당 사항이죠. 만약에 시각 의사소통과 비슷한 것을 하시면 모든 방향에서 효과적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표현은 없고 환경적 장벽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수동적 신호에는 에너지가 필요 없다. 맞는 말이죠. 보여주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모든 방향에서 효과적이다.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시각적 의사소통의 단점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정보의 양이 적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화학적 단점에 사용이 됩니다. 능동적 신호를 생성하는데 효과가 맞죠? 대표적으로 반딧불이가 있었습니다. 시각 신호를 포식자가 포착할 수도 있죠. 맞는 말이죠. 대낮에만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반딧불이는 밤에도 효과적이다. 맞는 말이고요. 정보량이 적다. 이 말은 화학적 단점에 들어간다라는 거. 즉 정보량이 가장 적은 거는요 화학적 단점이고요. 정보량이 가장 많은 거는 소리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외워주셔야 되고요. 화학적 의사소통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먼 거리 효과적이다. 이거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다. 신호가 오래 지속되는 페로몬의 장점이 있었고요. 1번, 3번은 제가 같은 말인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수동적 신호를 생성하는데 에너지가 필요로 하지 않다. 수동적 신호라는 표현이 있으면요 시각적 장점이 됩니다. 근데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저렴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은 그 표현은 맞아요. 적은 양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사적으로 저렴하다라는 표현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표현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동적 신호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물론 수동적 신호가 적은 양의 대사로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고 경제적이지만 수동적 신호라는 말 자체가 시각적 장점에 대한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화학적 의사소통과 관계가 없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가이다. 이거 틀렸죠? 저렴하죠? 위쪽 방향으로는 효과가 없다. 맞는 말이고요. 정보의 양이 적다. 페로몬 자체가 정보의 양이 적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가이다. 이거는 소리적 의사소통의 단점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